예민수의 경제 토크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 투자 전략, 반도체 생존 전략을 꾸며 보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네. 사실 뭐 반도체가 안 좋죠. 근데 반도체가 사실 자리를 잡아야 시장도 갈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건 좋아지면서 반도체는 계속 빠진다. 그럼 뭐 장은 좋을 수 없는 건데요. 맞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일단은 뭐 어려운 점 얘기하고 긍정적인 점 얘기하고 전략하죠. 일단 어려운 점들은 뭐죠? 어려운 점이 없나요? 어려운 점이 다고요. 예. 좋은 점이 이만큼이긴 한데 네. 예, 어려운 점만 그냥 대충 후루룩 넘겨야 되면요. 예, 가장 첫 번째가 그거죠. 한국의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는 즉 산업의 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의 쌀이다 보니까 산업에 많이 지배를 받고 산업이다는 얘기는 메모리 사이클 관련된 쪽에서 거기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사이클이 지금 어떠느냐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사이클에는 일단 저희가 이제 막 태동을 해서 AI와 관련된 쪽에 들어가는 HBM이 그러니까 DRAM을 쫙 적층해서 만드는 이쪽이 있긴 하겠지만 그건 또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게 되면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은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핸드폰, 노트북, 그밖에 PC, 뭐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 이런 쪽이라든가 이런 또 서버 단위 있죠. 뭐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뭐 서버라든가 이런 쪽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메모리가 더 많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레거시라고 많이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수요가 잘 안 살아납니다. 그게 오히려 HBM을 메모리 업체들이 막 신경 쓰는 바람에 이거는 투자를 일반 DRAM 쪽은 범용 DRAM 쪽은 그냥 돈 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막 챙기기에는 아직까지 그 범용 DRAM 쪽에서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쪽에서 이게 아무래도 DRAM 가격들이 생각보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걸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황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일단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DRAM 가격으로만 보게 되면 아직 최악은 아니다. 내년에 1분기까지는 가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중론인 것 같습니다. 업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레거시 쪽에서 안 좋다. 그다음에 트럼프 쪽은 일단 이게 어느 정도 프라이싱은 된 것 같습니다. 가격에. 왜냐면 또 일단 우리가 지난번처럼 칩스법 관련된 쪽에서 보조금을 못 받은 상태죠. 확정도 되지 않고. 근데 권력을 넘겨주게 되면 이거 못 받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대한 부담감과 또 자꾸 이제 대만 쪽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번에 칩스법을 또 그렇고 그리고 거기다가 왜 공장을 짓는데 우리가 돈을 주느냐라는 쪽에서 관세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많지만은 만약에 그걸 통해서 혹시나 빅테크 기업들한테 영향을 간다. TSMC가 오히려 비싸게 아니면은 오히려 좀 지연이 되기 시작한다. 공급이 지연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좋은 건 좋은 거.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거는 얘기는 많다고 하더라도 막상 또 집권하게 되면 산업계의 목소리가 좀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칩스법에 대해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즉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공급 안 나게 되면은 타격을 누가 보겠니? 뭐 이런 쪽으로 말이 될까요 이게? 근데 그런 식으로까지 배짱을 좀 부려야죠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데 아직 그쪽에 대해서 이제 잠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떠오르는 중국이죠. 이게 일단 무시 못하는 쪽이고,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에 쫓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 중국도 보면은 이게 좀 세긴 셉니다. 항상 보면은 거기도 우리 자금률 2020 그러니까 내년 2026년 그러니까 2024년에서 2025년 넘어갈 때 작년 10년 전에 그랬거든요. 우리 반도체 열심히 투자해서 수백조가 들어가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작업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치가 70%였습니다. 근데 지금 목표치 하게 되면 내년까지 봤을 때 15%밖에 아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돈 있다고 해결할 수 없는 쪽들이 반도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썼다 보니까 지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대표적인 창신 메모리 그리고 또 푸젠 진화 반도체 이런 쪽들은 일단 열심히 반도체 수율이 40%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럼 10개 만들어봐야 6개 버린 겁니다. 그럼 그거 갖고라도 절대 회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 정부는 잘했어. 띵호아
그러면서 돈 필요해? 밀어줄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불공정 무역이나 이런 것 중에 다 해당되는 거긴 하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DDR4급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이제 막 생산하기 시작해서 이제 내년 가게 되면 점유율, 글로벌 점유율 한 10%대까지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지금의 흐름이다 보니까 쫓아오는 거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거죠. 네. 네. 업황 트럼프 2.0의 우려, 중국의 추격. 네.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부담스러운 요인 몇 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네. 있나요? 삼성전자의 위기. 그 네. 위기는 뭐 위기가 진행 중. 그 위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고 계속 의원들이 팔다 보니까 저희가 만들어낸 또 얘기라고 거예요? 볼 수는 있지만은 네. 뭐 만들어낸 것보다 또 그 현실이기도 하고요. 정확히 네. 얘기하세요. 네. 이겁니까 저겁니까? 네. 하도 욕 먹다 네. 보니까 이제 네. 그냥 저도 나름대로 막 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엔비디아 퀄 테스트부터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바뀌는 거 보여주는 결과물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뉴스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네. 삼성전자가 직접 우리 통과됐습니다. 다음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HBM4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네, 좋습니다. 그래야. 자,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우려 요인들부터 봤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네. 네. 자, 긍정 요인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이 그래도 기대하고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고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싸다. 네. 근데 뭐 많이 소개됐으니까 싸다란 논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겠지만 가장 안 좋게 보는 거를 내년 상반기가 많이 위축이 된다고 보더라고요. 네. 그러면 반도체는 6개월 선행합니다. 그러면 내년 한 상반기가 안 좋다는 것까지 보게 되면 지금이 바닥이네요. 6개월 선행하게 되면 그렇게 보게 되면 거의 바닥권과 함께 턴할 수 있는 자리는 지금부터가 아닐까라고 또 볼 수 있는 게 아주 희망적인 내용들이고, 근데 또 모건스탠이나 다른 쪽의 입장으로는 아니다, 여전히 하반기도 안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논란도 많습니다. 근데 이걸 맞출 수도 없는 거고요. 항상 수요와 공급 보면서 가격들이 맞춰지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싸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아마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은 여기까지 빠진 마당에 아예 나는 뭐 일단 배당 받고 오래 갈 거야라고 하게 되면 대응하실 수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이제 가장 큰 호재는 사실은 AI 시대가 그죠. 네, 죽지 않고 살아 있다. 네. 그죠? 살아 있고 여전히 엔비디아도 뭐 150불 지난번에 갔다가 그죠? 네. 152달러인가까지 갔다가 이제 좀 주춤했었는데 그렇다고 아직 주도주가 소위 완전히 꺾인 건 아니다, 그죠? 애가 살아있고 거기 소프트웨어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럴 거 할 때도 다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물론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걸 온전히 받지 못해서 그런 게 걱정이긴 하지만 네. AI의 추세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반도체의 버팀목 아닌가요? 근데 그게 미국 쪽 자꾸 네. 미국 쪽이 주축이 되는 시스템 반도체 얘기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와 조금 다른 얘기, 좋은 얘기 드려야 되는데 다른 얘기란 쪽이 좀 한계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그래도 메모리는 누구 거 쓸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뭐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수혜는 맞긴 맞는데, 그럼 그쪽에 AI 반도체가 커지면서 칩이 발달하면서 가장 많이 수혜를 보는 거는 그러면 하이닉스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를 계속 추적하고 돼가는 게 맞긴 한데, 또 시장 보고 있으면 그렇게 또 못 만들어요. 또 좋은 얘기 나왔다가 트럼프 어떤 얘기만 나오게 되면 또 바로 와르르 무너지다 보니까 참 변동성은 무지 크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모나, 그리고 또 요즘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이 블랙홀 시리즈가 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다음 시리즈 루빈을, 다음 시리즈가 호퍼, 블랙홀, 네. 그다음에 루빈이거든요. 네, 한 6개월 땡겨서 먼저 시동을 걸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간에서는 뭐 블랙홀이 문제가 있어?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성능을 원하는 쪽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테슬라도 XAI 하면서 또 대규모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집 좀 필요하다고. 네. 네,
그리고 거기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율주행 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은 몇 개 시범적인 주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도 얼마인데 미국 전역을 커버해서 자율주행을 한다. 이건 이제 무시무시하게 많이 또 AI가 또 AI 쪽 서버와 같이 왔다 갔다 해서 클라우딩으로 예.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또 더 많은 투자와 AI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국내 쪽도 영향을 끼치긴 끼칠 겁니다. 어쨌든 업황이 이제 좀 뭐 돌아서거나 모멘텀이 있으면 반도체 전반적인 것 중에서 삼성전자보다는 HBM이나 이러면 SK하이닉스가 모멘텀을 역시 더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두 개만 본다면. 네. 네, 그러고요. 이제 더 고민은 소부장이죠, 사실은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장에서 얘기라도 해요, 그죠. 아 네. 이게 어디까지 빠질까, 그래도 기회가 있을 거야. 뭐 소부장은 뭐 얘기조차 언급이 잘 안 되는, 뭐 네. 언급이라고 해봐야 일테면 뭐 어떤 이슈로 그죠. 네. 뭐 이스페타시스가 유증을 한다더라, 제동이 걸렸다더라, 안 한다더라, 그죠. 뭐 이런 거. 말고는 뭐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전공적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HBM 그렇습니다. 장비 쪽도 그렇고 정말 장비주 사가지고 지금 못 파신 분들은 괴로울 것 같아도. 괴로우시고 마음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지금 네. 거의 이번에 하락에 삼성전자 하락과 거의 궤를 같이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속 무지 많이 상하실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요한 건 뭐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이게 턴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턴하는 과정을 봐야 아유 우리도 움직여야지라는 것들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분명히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러면 일단 HBM 관련된 지난 올해 초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 아니야 어차피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이제 단기 이제 안 좋다는 거 반영됐고 또 턴한다 그러면 그때 또 모든 레거시 쪽과 함께 다 전공적까지도 움직일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저희가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삼성전자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게 되면 이제 하이닉스랑 그리고 또 그때 유행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네, 한미반도체인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물론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니겠지만 지금 그만큼의 어떤 프리미엄이 좀 살아있는 상황들이죠. 좀 사라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지금에서 눈길을 끈다 그러면은 이를 대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 있대요. 예. 네. 근데 매매하기에는 이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죠. 예. 네. 좀 저점에서 트레이딩하기에는. 예, 샀다가 다시 저항대 내려온다 그러면 팔고 네. 다시 사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밖에 또 전공정 쪽으로 본다. 그리고 또 이제 삼성도 힘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이 힘을 냈을 때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이오테크닉스죠.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 있다가 언제든지 올라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전공정 쪽에 그리고 또 3단 공정 쪽에서 계속 또 네. 투자를 하기 시작하겠다. 그러면은 또 빠질 수 없는 쪽이 유진테크죠. 네, 요 정도 급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나머지는 막 종목들 확산해서 막 대응하기는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네. 그밖에 뭐 유리기판이나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쪽은 어떨까요? 뭐 SKC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자율주행은 사실 얘기 나올 때마다 진짜 올랐다가 이제 추세는 좀 없기 때문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유리기판 얘기는 뭐 올해는 뭐 연말 장이 어렵고 내년에는 사실은 좀 이슈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파일럿 라인을 지나서 준비를 다들 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모멘텀은 나올 텐데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초기에는 그러면 이제 기대감은 막혔습니다. 이제 초기에 이제 채택되고 쭉 하고 늘려가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양산을 해서 매출에 반영되고 그게 의미 있는 수익까지 되려면은 캐파나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모멘텀은 어느 정도 좀 반영됐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게 얼만큼 또 누가 많이 그리고 또 확산이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기는 된다고 보는데 네. 그런 쪽에서 주도력을 그럼 또 누가 갖고 있겠느냐 이런 것들 이것도 보면 또 삼성전기도 한다 그러고 또 LG노텍도 한다 그러고 다 나름대로 하려고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대기업들도. 예. 근데 거기서 그나마 SKC는 먼저 좀 앱솔릭스죠 이걸 통해서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IT 쪽이 워낙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네 가능성은 두고 관심 종목에 두고 주가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유리기판이나 자율주행이나 카메라나 이 카메라도 이제 자율주행에다 딸린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말씀하신 예전에 뭐 삼성전기 할 때 MLCC 얘기 우리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죠. 뭐 엄청 비싸다고 그죠? 네, 그런데 요즘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뭐 LG노텍, 애플 모멘텀 하는 사람 이게 확산이 돼야 맞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확산 IT가 확산이 돼야 그런 것들도 나도 있어, 나도 있걸랑 니만 있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네. 뭐 대장주들이 흔들리니까 다 같이 어려운 국면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투자 전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